자, 우리 1강에서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주어가 뭘까요? 여러분들 주어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주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꾸 문장의 주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장의 주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문장이 길게 있는데 거기서 어느 놈이 주체인지 어느 놈이 주인인지 이렇게 골라보라는 얘기입니까? 자, 주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셔야 합니다. 주어란 무엇인가? 자, 주어란 동작의 주체를 얘기합니다. 동작을 나타내는 품사는 동사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어란 동사의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문장이든 동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간다 라는 동사가 있으면 누가 가냐, 이게 주어예요. 먹는다 라는 말이 있다면 누가 먹느냐, 이것이 주어입니다. 뛴다 라는 동사가 있다면 도대체 누가 뛰냐, 이것이 주어예요. 그래서 주어란 문장의 주체가 아니에요. 동작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주어란 동사의 주체이다. 제발 주어를 문장의 주체라고 좀 하지 마세요. 문장의 주체라고 했을 때는 도대체 주어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어를 저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주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문장이 있습니다. 그냥 문장 전체를 쭉 보면서 누가 주어인지 한번 골라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이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누가 주어일지 골라봐야 된다. 그죠? 자, 어느 놈이 주인일까?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정의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곤란한 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자, 다음 우리말에서 주어를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왜 이런 훈련을 하느냐? 우리말에서부터 주어와 동사를 정확히 찾아내셔야 이것을 영어로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되고 영어를 우리말로 해석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1강에서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죠? 자, 우리말의 동사는 문장 제일 뒤에 온다. 희한한 언어다. 우리나라 말은. 동사라는 것은 문장의 설계도라 그랬죠. 그래서 동사가 먼저 나와야 어떻게 문장이 진행이 될지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동사가, 즉 설계도가 제일 뒤에 나와요. 자,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학생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는 저걸 주어로 선택을 합니다. 그냥 맨 앞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는 이렇게 끝났다는 이유 하나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리나라에는 저것을 주어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으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 문장에서 동사는 있다입니다. 있다, 존재한다. 저게 동사예요. 그럼 뭐가 있냐고요? 저 동사의 주체가 뭐냐고요? 있다. 우리나라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계절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계절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얘가 동사고 동사를 정확하게 찾아내니까 주어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사를 찾으라고 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동사를 찾아내야 정확하게 주어가 잡힙니다. 우리나라 말 문장에서도 주어를 못 찾아내면서 어떻게 외국어인 영어에서 주어를 찾아내겠다고 하는 건가요? 그죠? 자, 또 볼까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한테 이 문장을 툭 줘보면은 이 식당은 이게 주어라 그래요.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먼저 동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동사는 싸고 맛있다. 맨 뒤에 있는 싸고 맛있다. 이것이 동사입니다. 뭐가 싸고 맛있어요? 식당이 싸고 맛있어요? 식당 드실래요? 그죠? 음식이 싸고 맛있다고. 그죠? 음식이 싸고 맛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책상 위에는 책이 없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방법을 아셨죠? 자, 우리나라 말은 동사가 제일 뒤에 옵니다. 자, 얘가 동사가 될 거예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없어요? 책상 위가 없어요? 책이 없어요? 책상이 없어요. 자, 책이 없다고, 책이.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주어가 됩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우리는 눈사람을 만들며 재미있게 놀아요. 이거 이제 영어 문장으로 바꾸면 복문이 나올 겁니다. 그죠? 주어 동사가 막 겹친 긴 문장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무조건 동사가
뒤에 나옵니다. 정상적인 문장이라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놀아요 이것이 동사가 돼요. 그럼 누가 놀죠? 겨울이 놀아요, 우리가 놀아요, 눈사람이 놀아요. 누가 놀아요? 그쵸? 우리가 논다. 이것이 주어입니다. 그럼 이거를 영어로 바꿀 때는 우리라는 주어를 먼저 쓰는 거예요. we. 그 다음에 놀아요, play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 말에서 주어 동사를 정확히 찾아내야 이것이 영어로 정확히 바뀌는 겁니다. 주어란 동사의 주체이다. 자, 정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문장의 주체가 아니에요. 문장의 주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어디 뭐 인터넷을 뒤져보면 아직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어란 문장의 주체이다. 도대체 주어에 대한 정의가 잘못돼 버리니까 주어를 찾기가 힘들죠. 주어는 문장의 주체가 아니고 동사의 주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찾으려면 먼저 뭐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주어는 동사의 주체라 그랬어요. 그럼 주어를 찾아야겠다. 그럼 먼저 동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할 때, 독해를 할 때 문장이 길어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뭘 먼저 찾아야 될까요? 동사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동사를 먼저 찾으면 그 앞에 부분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왜? 영어 문장은 동사가 있으면 그 앞에 부분이 주어가 되는 거죠. 영어의 어수는 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 정상적인 문장이라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의 주어를 찾으시오. 자, 주어를 찾으려면은 뭐를 먼저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동사를 먼저 찾아야 돼요. 자, 동사. 자, 이 문장이 여러분들 이 정도 길이의 문장은 탁 보고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는 가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만났는데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동사를 먼저 찾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동사가 될 만한 게 일단 여기에 sleep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is가 있네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동사일까요? 라는 얘기죠. 자, sleep이 동사일까요? is가 동사일까요? 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가 동사입니다. 왜냐? 자, 위에 제가 써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배우는 준동사라는 게 있어요. 자, 뭐 준동사만 알면 영어 공부의 70%가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준동사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명사, 형용사, 부사를 모르면 저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문법책 사다가 투부정사 열심히 공부하고 동명사 열심히 공부하고 분사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가 바뀌는 게 없어요. 그죠? 자, 왜냐면 명사, 형용사, 부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준동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준동사라는 거는 동사에 준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동차 크기 가지고 이렇게 뭐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지만 자동차 크기 가지고 자기의 그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리고 큰 차, 좋은 차 타는 사람한테는 좀 대우가 좋고 뭐 별로 안 좋은 차 탄 사람한테는 뭐 좀 함부로하고 그런 경향이 뭐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더 심했거든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그 자동차 광고에서 이런 광고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쓸 겁니다. 준중형 승용차. 준중형. 그런데 이제 뭐 요즘으로 말하면 아반떼 같은 경우 뭐 1500cc, 1600cc 이런 자동차들은 중형차가 아니고 소형차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혹시 집에 그런 차를 가지고 계시면 자동차 등록증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소형차라고 나와요. 그러면 잘못된 광고잖아요. 소형차인데 분명히 법적으로 소형차인데 준중형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형차, 강력한 소형차, 조용한 엔진, 강력한 엔진, 소형차 아반떼 이러면은요 안 사요. 소형차라 그러면 잘 안 살라 그럽니다. 왠지 자존심이 상하고 그죠? 그래서 광고할 때도 뭐라 그러냐면 준중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중형이란 얘기예요? 중형이 아니란 얘기예요? 중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중형에 준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중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준동사라는 말은 동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준중형이 중형이 아니듯이 준동사도 동사가 아닙니다. 제가 해외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한국 학생인데요. 한국 학생이 이제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이 친구가 학교에서 to 부정사를 배운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to 부정사가 동사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는 이미 그 학생한테 가르쳐 줬지만 이 친구가 느닷없이 그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요. to 부정사는 동사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느냐, 우리 학교에 원어민 선생님이 동사래요. 그죠? 아니야. 동사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믿어. 그랬는데 이 친구 그 다음부터 학원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원어민은 정확하게 알 것이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어를 정확히 아시나요? 한국어 문제가 나오면 다 정확히 푸시나요? 특히 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푸시나요?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지만 한국어 문장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경우는 별로 드물어요. 말할 때도 많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쓰면 더더욱 많이 틀리죠. 그래서 논술 학원 같은 데를 다니면서 이제 첨삭 지도 받아가면서 글을 교정받는 그런 훈련도 하잖아요. 자, 희한하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말을 하고 글을 쓰는데 교정을 받아요. 틀렸다고 빨간 펜으로 딱딱 긋고 여기에 아니라고 틀렸다고 이렇게 교정을 받잖아요. 그죠? 자, 원어민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도 국어 선생님들을 제외하고는 한국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원어민 선생님이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더 알겠구나. 우리 미국 사람 선생님은 투부정사를 동사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 선생님은 투부정사가 동사가 아니라고 하네. 그럼 나는 누구를 믿어야 되지? 원어민 선생님을 믿어야겠구나 해서 이제 수업을 그만두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온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동사라는 것은 절대로 동사가 아닙니다. 준동사 세 가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동사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문장에서 동사가 누군지 찾으실 때는 투부정사, 동명사 ing, 현재분사 ing, 과거분사 pp형은 동사 후보에서 제외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to sleep은 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동사가 될 수 있는 게 딱 하나 남죠? is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is가 동사니까. 자, 앞에가 주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to sleep enough, 충분히 잠을 자는 것은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삐리릭은 is good, 좋다. 이 삐리릭 부분이 주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해석이 잘 안 돼. 주어 부분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해석이 잘 안 돼.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삐리릭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삐리릭 is good. 삐리릭은 좋다. for health,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죠. 정확히 해석하면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은 투부정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 강의에선 정식으로 안 배웠으니까요. 어쨌든 투부정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주어 자리에 있네. 그럼 주어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삐리릭은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은 is good, 좋다. for health, 건강에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의 주어를 찾으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서 동사를 찾아볼까요? writing, 저게 동사일까요? 아니면 makes, 저것이 동사일까요? 자, makes가 동사입니다. writing, ing가 붙은 거, ing 붙는 순간 일단 동사는 아니에요. 무조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makes 밖에 동사가 없겠네요. 그죠? 그러면 삐리릭은 makes, 만들어요. me, 나를 happy, 행복하게 만들어요. 자, 주어가 만들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이런 뜻입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어란 동작의 주체이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제 주어가 뭡니까 그랬을 때 제발 문장의 주체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준동사 조심하실 거. 준동사는 절대로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그럼 얘들이 뭐냐?
추후에 제가 투부정사 들어가고 동명사 들어가고 분사 들어갈 때도 가르쳐 드릴 것이고, 명사,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들어갈 때도 이것들의 정체를 밝혀 드릴 거예요. 자, 지금은 일단 준동사는 절대로 동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앞부분이 주어이다. 한 단어로 돼 있으면 주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 주어도 있고 이 주어를 수식하는 어떤 구절이 있으면 이 부분을 주어 부분해서 주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동사를 찾았으면 그 앞쪽이 주어예요. 그래서 삐리릭이 뭐뭐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